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날에 정진상 전 실장 측이 나선 까닭 이 얘기입니다. 오늘 7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네 번째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직접 신고하신 거예요?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5천억이란 거 보고 받으셨었죠? 오늘 재판 출석 때도 묵묵부답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재판 중에 좀 알려진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정민영 변호사에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정민영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배당이익 관련해서 나와 김문기 전 처장이 직접 결재받은 게 3개 있다고 했더니 제가 굳이 증인, 그러니까 정민영 변호사를 불렀다는 얘기냐?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직접 이걸 물어볼 정도로 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까? 결국 정민영 변호사가 당시에 이제 고 김문기 처장과 직접 결재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뭐 바로 직접적으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뭐 고 김문기 처장을 말하는지 몰랐는지 뭐 이런 부분을 바로 직접적으로 입증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황적으로 뭔가 고 김문기 처장이 직접 와서 결재도 받고 한 관계가 아니었느냐라는 정황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한 것인데요. 예. 우리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이런 증인 신문에 있어서 뭐 질문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제 대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질문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같이 경험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진술을 하고 또 질문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증인이 뭐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피고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을 때는 피고인이 직접 끼어들어서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증언의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을 흔들 수가 있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인데요. 예. 이재명 대표도 다 아시다시피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에서의 저런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직접 끼어들어서 질문해야 되는 맥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질문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 있어요. 이 얘기 말고 좀 이어지는 얘기도 있어서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검찰 조사에서 김문기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은 봤다 이런 건가? 네, 정민영 변호사.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증인하고 논쟁, 토론할 일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를 일 없다. 이재명 대표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이 얘기를 하는데 정민영 변호사는 단호하게 그리고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 증언을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네요. 이게 이제 보통 재판이 진행되면 주로 변호인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는 이유는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매일 이제 이 사건 관련해 다루지만 개인 간의 관계, 증거 기록 뭐 등등 이거 자체가 그 누구보다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잘 알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변호인 같은 경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저는 있지 않나 싶어요. 또 지난번에 이제 변호인이 직접 선거법 재판에서 김문기 본인이 재판장한테 저를 아느냐 뭐 이런 질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봐서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번에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본인이 선거법 재판할 때는 진짜 호화 변호인들 썼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변호인들이 10몇 명이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있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변호인단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이 이 사건을 직접 이제 하면서 특히 이제 관련 진술에 대한 이제 신빙성들을 깨어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이제 정민영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질문을 하면서 뭔가 신빙성을 좀 탄핵하기 위한 뭐 그러한 질문들을 저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재판인가요?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고 김문기 처장하고 이재명 대표 눈도 안 마주치지 않았나 저 사진 봐라. 라고 해가지고 또 저희 언론에서 그렇죠. 뭐 네. 뉴스탑10에서 짚었을 정도로 저게 변호인으로서 좀 적절한 변호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거 아니냐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 실제로 정민영 변호사 그런데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 여러 진술들을 오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날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2022년 9월 26일 날 유동규가 검사님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검찰에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검찰에 협조하는 진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유동규는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검사에 의해서 유도되었다고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사 면담 과정에서 2014년 4월에서 6월경 5천만 원 관련해서 돈을 전달하는 방법, 장소 등이 변경되고 2019년 여름 가을경 3천만 원 공여 사실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것이 검사에 의해서 유도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되는 정황이 이 조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 진술들이 신빙성이 없다, 뭐 오락가락한다, 이게 검찰과 뭔가 모종의 거래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의심하는 걸 주장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층의 저 주장은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동안 많은 진술들을 쏟아냈고 여러 차례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언론을 향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진술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검사들과 면담을 한 이후에 진술이 바뀐 지점에 대해서 정진상 측 그 실장 측의 변호인들은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이 면담 자체가 조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과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진술이 바뀌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캐물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은 많이 지금 좀 엇갈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판부에서도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굉장히 또 크게 걸고 넘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 재판 과정에서 과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재판부가 믿어둘지 안 믿어줄지, 이것에 따라 그 재판의 결과가 좌지우지된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7번째 재판, 뭐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일 텐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얘기,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 중심으로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